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시골 집에서는 서울 음식을 먹는 것이 흔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쥐가 먹는 음식이 조금 서른 것을 불쌍하게 여긴 서울 쥐가 서울에 가면 먹을 것이 참 많다며 그 시골 쥐를 서울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서울은 먹을 것이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서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시골로 내려간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 시골 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시골 쥐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은 서울에 올라와 운 좋게 졸부가 되었다가 어느 날 시골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과천선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가요. 백일목만 꾸고 사라진 불쌍한 시골 쥐는 바로 저희 전 동서입니다. 남편과 저는 형편이 비슷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넉넉한 서민 가정에서 화목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랐죠. 닮은 사람끼리 끌리는 것일까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고교 연합 동아리에서 만나 친구를 지냈고 대학교 때까지 연락을 자주 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집은 결혼해서 집사를 주고 받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집을 사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조촐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갚는 삶을 사는 거죠.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우리 집도 비슷한 형편이어서 오히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그런 성향이 된 것에는 시어머니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안녕, 너 정말 예쁘구나. 우리 곰탱이 같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난 무조건 환영해. 사람이 20살이 넘으면 자기 살 길을 가야 하는데 얘가 지금까지 집에 초콜릿처럼 살고 있으니 뭔가 살짝 답답해. 아, 참, 나는 결혼식 때 집 해주고 하는 시어머니가 안 맞아. 돈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너희가 결혼하면서 내가 왜 집을 사줘야 할까? 우리 집도 사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게다가 너도 한 게 없잖아. 집안 살림은 너희끼리 해결하고 방을 차지해서 하나씩 마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들 일 천재인데 굳이 혼수며 예단이며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노노야 대신 나는 반지 하나씩씩은 선물할게. 우리 둘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트임 부인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릴 적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에 갇힌 듯한 삶을 살던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결혼 상대까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어려웠나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게 체질에 안 맞아서 집을 나와 집안과는 연을 끊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프랑스의 자유로운 아가씨처럼 똑똑하고 환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어머니의 선택은 항상 부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 대학 동기인 아버지의 자취방에서 돈을 벌며 오랫동안 생활했고 그 후 결혼하셔서 남편과 아버지와의 형제를 낳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고 하니 친정 엄마께서 몰래 집을 사주셨는데 그 집을 팔고 두 분은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셨다고 하네요. 천생연분이신 건가 봐요. 어쨌든 우리 엄마는 조금 특이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엄마들과 너무 다르셔서 부끄러운 순간이 많아졌다는데 아이들은 동생이 엄마를 닮았고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신데 좀 이상한 엄마를 사랑하신 것 외에 하나도 없는 분이라서 영화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특별하게 성장한 남편과 남편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에 비해 너무 일반적인 집안에서 보통으로 자란 사람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 안 들까 봐 걱정도 했는데 어머니는 무슨 사람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멋진 장모님이셨어요. 옷은 어디서 샀어? 나 어떤 브랜드인데? 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져보면 오래 입을 수 있는 옷과 그냥 잊지 못할 옷이 있어. 제 옷장에는 비싼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런 옷들로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아?
이것들은 20년 물건, 그것들은 30년 된 옷이야. 여행 다니면서 해외에서 하나씩 사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산 것도 있어. 그렇게 안 보일 텐데. 나는 항상 직접 웃음 짓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는데 옷감을 얼마나 좋은 걸 사용했는지, 마감이 얼마나 세심하게 되어 있는지 보고 운이 좋으면 그런 옷을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 나와 함께 다니면 내가 예쁜 옷 싼값에 사는 법을 알려줄게. 어머니는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부터 집안 정리하고 이유식 만드는 방법, 집에서 간단한 고급 요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경험을 많이 시키고 너무 귀하게 키우지 말라는 교육 관점도 전해주셨죠. 남편과 시동생이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던 건 그런 특별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늘 대화하듯이 즐겁게 가르쳐 주시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 멘토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배우신 고급 교육과 특별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삶의 노하우를 제가 무료로 배울 수 있었기에 감사했어요. 이런 어머니가 중심이 된 우리 집은 언제나 웃음이 넘쳤어요. 갈등이란 생각조차 든 적이 없을 정도로 나는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했고 존경했어요. 아이들을 하나씩 낳으면서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더럽고 알게 하며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노력했어요. 멋진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둘째가 이번에 시골집을 샀다는군요. 그건 저를 아주 잘 닮은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함께 놀러 가자. 캠핑카를 빌린다면 비싸지 않을까요?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까요? 차 안에서 온 가족이 게임을 하며 가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미 기대가 돼요. 서방님은 짐 하나 들고 전국을 돌며 해외까지 여행하고 즉흥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험을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편이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없었죠. 어느 해에는 스위스에서 장인으로부터 가죽 공예를 배웠다가 다음 해에는 울산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명동에서 호텔 관리를 하고 일본에서 가구 디자인을 배우는 등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며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사주의 역서 등을 이루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했고 젊음을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 관계라는 면으로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써서 둥지를 튈 때까지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어요. 서방님은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시골 마을에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고 거기에서 결혼할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전국을 돌며 여행을 하다가 그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예쁘다 해서 작은 집을 한 채 샀는데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동서를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진 게 되었어요. 동서는 작지만 정겹고 순수한 마을의 분위기를 닮은 사람이라서 서방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해요. 형수님, 우리 셋이 예쁘죠? 촌스러운 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다리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잘 못하더라고요. 형수님께서 순진한 동생 하나 생기셨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는데 늦둥이라 장인과 장모님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 그리고 애들까지요. 서방님과 시골집을 방문하던 날 서방님은 저에게만 몰래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니라고 하기가 애매한데 시댁 식구들이 올라온다고 원피스에 힐을 신고 나와서 처음 신는 구두라 뒤뚱거리고 유행이죠. 좀 진한 듯한 원피스를 입은 동서가 어색한 모습이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시어머니도 도시 아가씨들처럼 새하얗고 곱진 것은 아니지만 새까만 얼굴에 깨가 송송 나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한 자연미가 넘치는 동서를 마주하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내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네요. 내 아들이 기특한데 시어머니는 여행 작가나 개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던 서방님이 시골집에 정착해서 시골 아가씨와 결혼할 거라고 하니 마냥 흥미롭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동서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늦둥이 외동딸로 형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언니로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겠다고 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오빠는 여기 앞마당에서 동네 잔치처럼 시끌벅적한 결혼식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진 예식장에서 한 번은 식사를 올리고 싶어 한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저 역시 그렇죠. 순진한 얼굴로 함께 말하기 쉽게 동서일 태도에 좀 놀랐지만 여자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읍내에 있는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읍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바로 상견례를 치렀어요. 동서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는데 심지어 아버지는 80이 넘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이름이 훨씬 친하셨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를 연발하셨어요. 살다가 이 사람 나이가 50이 돼서 임신이 돼서 겨우 얻은 자식이 바로 저예요. 늦둥이의 어머니면서 그저 건강하게 자라라고. 제이가 엄마께 가르칠 수 없었어라. 그래서 어디 시집이나 갈까 싶었는데 우리 김서방이 외지에서 굴러들어와서 내 딸내미랑 눈이 맞아볼지 모여라 김. 서방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외국도 많이 다니신 모양이던데 이분은 시골에서 저와 함께 자라들어 아무 거디나 없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부탁드리기만 해도 많이 감사한데요. 한 번은 저를 올려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일어서시면서 사도 노릇을 하시더니 식당 바닥에서 부모님께 절을 하셨어요. 아이고, 미련 자세는 하지 마시고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귀하고 귀한 외동딸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며느리라니 우리는 그저 과분합니다. 첫 만남을 갖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저만 다시 남편님 집으로 내려갔어요. 동서와 함께 식사 예약도 하고 드레스와 준비물들을 준비하려 합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어느 하루 어머님이 남편님과 동서를 서울로 초대해 주셨어요. 제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반지도 주시고 따뜻한 한 끼 밥도 해주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터미널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동안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동서는 정말 참 신기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며 처음 본 서울의 모습에 감탄을 연발했죠. 택시도 처음 타보았다고 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보는 한강이 그 정말 긴 길에 대해 아이처럼 신기함을 숨길 수 없다. 그의 모습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환영해, 막내 며느리. 오늘은 내가 특별히 너희를 위해 궁중 요리 한 상을 차려봤어. 호텔 한정식 코스만큼이나 훌륭하게 차렸으니 많이 먹어라. 어머니께서는 신설로의 용봉탕, 구절판, 탕평채 등 임금님 수라성의 환상을 부럽지 않게 차려놓으셨어요. 그 훌륭한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이 모든 것을 차리셨지. 내가 애들의 마중 나간다는데 어떻게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 게 나는 더 좋구나. 그래서 말인데. 수업이 끝나고 친구를 좀 만나러 다녀와도 될까요? 독일에 갔을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아 마지막 정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휴, 너무 충격적이네요. 젊은 시절 함께 여행하고 같이 있었던 추억이 그렇게 떠오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보겠어요? 약 1년 정도 걸릴 것 같지만 너희끼리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서방님과 상의해서 반반씩 돈도 챙겨드렸어요. 이제 동서도 있으니 제사나 명절도 둘만 함께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정말 식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출국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배웅하며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잘 채워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집와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동서에게 좋은 옷 고르는 법, 깔끔하고 알뜰하게 살림하는 법, 한식에서 중식, 양식까지 다양한 요리 법법까지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으로 저랑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거부감 없이 잘 배웠습니다. 시골에서 워낙 없이 자랐기 때문에 시댁이나 저희는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닌데도 집이 좋다고 너무 예쁘다고 연발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대물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형님, 지금 TV를 켜보세요. 우리 집이 나와요. 정말 이쁘게 나온다는데 지금 바로 보러 가야겠네요. 동서가 말한 TV 프로그램은 당시에 인기가 매우 높았던 인테리어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이름만 들어도 전 국민이 알만한 유명한 진행자와 여자 배우, 아이돌까지 함께 인테리어가 예쁜 집을 소개하며 다니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 후 여행을 떠나면서 그동안 미뤄온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아직 방문해보지 못했는데요. 그곳은 굉장히 특이하고 아늑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골 흙집 느낌도 있으면서 벽난로와 자쿠지가 있는 독특한 유럽 별장과도 같았죠. 아담한 마당에 꽃밭도 만들고 연못도 파놓았는데 전에는 본 적이 없던 한국 시골식과 유럽식이 접목된 독특함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방송이 나가자마자 서방님의 집은 그야말로 화제가 되었어요. SNS에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후 여러 방송에 소개되면서 그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또한 머리가 좋고 수완도 좋은 서방님은 집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홈쇼핑과 협업하면서 상품을 출시하자 1년치 예약이 꽉 차게 되었고 마을에 다른 집을 몇 곳 더 사들여 각각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를 하나의 숙박시설로 만들어 유명세를 누리고 있어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특산품 가게와 커피숍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서방님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하자 회사 운영을 위해 두 사람은 아예 서울로 이사와 살게 되었어요. 어머, 동서 축하해요. 우리는 서방님이 언젠가 한 건 해내실 줄 알았어. 워낙 생각이 남다른 분이라 이제 가까이에 계시니까 더 자주 보겠네. 서울이 낯설겠지만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전 서울이 너무 좋아요. 매일 밤달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살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는데 이렇게 빨리 소원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럼 형님만 믿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서 서방님과 동서가 올라오니 왠지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서방님이 바빠도 너무 바빴다는 것인데 시골에 내려가는 일이 자주 있어서 동서가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낯선 타지에서 혼자 있기가 안쓰러워 자주 들여다보았는데요. 동서도 큰 집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한지 뚝하면 제게 불러 같이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한테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될까요? 아니면 오빠한테 말해서 차 한 대 사달라고 해볼까요? 아파트 처음에는 좋았지만 너무 가깝다고 느껴요. 형님, 오늘 저랑 쇼핑 가실래요? 우리 백화점 가서 마실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면 동서에게 무료함을 달래주는 거예요. 같이 쇼핑하고 외식하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가자 제 생활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동서와 함께 쇼핑하는 곳을 대부분 가게 되고 동서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봐주는 게 다였어요. 아이들이 하원 시간이 다 돼서야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집안일은 뒷전일 수밖에 없어요. 도서에게 말해야겠다 결심했죠. 동서가 나와 아이들이 유치원을 마치면 케어하고
신랑이 들어오면 밥 해주고 해야 해서 이렇게 오래 못 나와 있어요. 이제 동서도 서울에 적응했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재미삼아 혼자 다니고 해봐.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해. 그럴 땐 난 달려갈게. 동서는 그 말에 섭섭했는지 뚱뚱한 표정을 짓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저도 제 생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다니기로 결심한 지 얼마 안 있어 동서는 차를 뽑고 강아지도 샀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커서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아주머니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입을 모를 살림의 한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동서, 그래도 그건 좀 심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살살 청소기를 돌리고 반찬을 담아놓으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을 고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애들이 없는데요. 지금 아니면 살림을 단순화할 날도 이제는 없어요. 이럴 때라도 제 손으로 직접 해야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돈을 막 쓰면 안 돼요. 잘 모아두어야 해요. 꼭 필요할 때 여긴하게 써야죠. 그런데 동서는 그게 잔소리로 들렸는지 입을 삐죽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형님이 좀 와서 도와주세요. 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성의 표시는 할 것입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날 알바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하고 웬만하면 동서가 스스로 살림을 잘 꾸려가 보라. 나중에 어머니 모시면 정말 한 소리 듣기 좋을 거야. 동서는 이번에도 뚱한 표정을 짓더니 알았다, 고 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저도 어머니 대신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안 됐어요. 그렇게 헤어진 후 며칠 뒤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고 강아지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달라고 했어요. 오래 있으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고 시간을 맞춰 데려와야 한다는데 조금 황당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몸도 안 좋은데 모른 척하는 게 어떤 가사? 아무래도 지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동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밤에 잠 못 자서 그러는 거래요.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아프지 않다고 해서 사람의 심부름을 시키는 건가 의심도 들었지만 동수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그러다가 가방을 확인해 보니 5만 원 지폐 2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봉투 없이 말랑말랑한 현금이 접혀 있는 걸 보고 동수짓인 것 같았어요. 아직도 시골 생활에 익숙한지도 모르겠네요. 티를 벗지 못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받는 방법을 잘 몰라 시모부모에게도 봉투 없이 지폐를 풀어드려 화를 새길 적이 있었어요. 동서의 행동에 당황하여 당장 전화했어요. 어머, 동서, 이것 혹시 동서가 남긴 거야? 뭘 이런 걸 넣었어? 형제끼리 그 정도의 편의는 봐줘야지. 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냉면 안 드실래요? 오시는 길에, 저번에 우리가 먹었던 그 냉면집에서 냉면 2그릇 사오시면 되는데, 돈은 제가 내드릴게요. 몸도 찌뿌둥하고, 시원한 냉면? 생각이 계속 나는데, 오빠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어요. 형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참 어이가 없었죠. 결국 냉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는데 돌려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임신한 건 아닌가 해서 그렇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생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냉면 심부름을 하고 집에 와보니 또 가방에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다음에 만나면 주기로 하고 전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동서의 심부름 셔틀이 시작되었어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모기를 조금 잡아주세요. 몸이 쑤시고 아픈데 개 산책을 좀 해주세요. 가구를 샀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별의 일로 저를 부를 때마다 현금을 쥐어줬어요. 처음에는 가방에 몰래 넣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일당 주듯이 지갑에서 꺼내서 주더라고요. 거절을 하고 돌려줬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자 저도 지쳐서 그냥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소원이 표시로 들어와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고기라도 사 먹일 수 있어요? 소고기를 끊어야 하는데 몸이 힘드네요. 솔직히 돈이 편하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동서,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픈 거죠? 시골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동서는 한석호 거부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요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래요. 그것이 자는 건지 못 자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 사람이 낮과 밤이 뒤바뀐 채로 지내는 건 그리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더 되었어요. 동서가 정말 이상하게 거절했다고 했어요. 형님,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1시간 정도라도 있으시면 10만 원이 주어질 거예요.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는데 얼마 내야 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농담이라고 된 거라 뼈가 있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돈 좀 번다고 내가 우습게 보일까 생각했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돈 때문에 다투고 싶진 않아 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을 더 넓혀나가면서 동서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사는 집도 특별하게 꾸며야 사업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요. 아파트에서 청담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해 아티스트의 별장처럼 특별한 감성을 꾸몄어요. 덕분에 취재를 위해 방송과 잡지사가 많아졌어요. 동서의 차가 외제차로 바뀌었고 강아지 2마리가 추가되어 집이 넓어지고 옷차림이 더 화려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동서의 인성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 엄마 형님, 강남에서 한 번도 안 살아보셨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촌스러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럼 청담동 명품거리 같은 곳은 전혀 모르시나요? 자주 놀러오세요. 저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졸부가 더 무섭다고 해서 옛날의 시골 자식 모습을 완전히 잊고 서울식으로 행동하던 동서가 말끝마다 잘 모르시죠? 라고 하며 비위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형님의 집들이인데 오빠 사업 파트너들도 오고 친지들도 온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말만 들려도 가기 싫은 마음이 앞섰지만 서방님의 부탁도 있었어요. 어머니도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 대신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러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동서는 미리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부탁을 할 때 먼저 예약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되물렀지만 그걸 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면서 동서는 집들이 걱정을 핑계로 자랑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커서 문 열어주러 가도 한나절이 걸린다는 말에 앞에 막힌 뷰도 하나도 없고 관리 아저씨가 동네 입구를 딱 막고 있어서 저희 집에 인품도 없어요. 옆집에는 아침 드라마에 출연하는 작은 여자 연예인이 사는데 그 여자가 산다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집들이를 대충 할 수도 없겠지요.
청담동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데 요리사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행사업체를 섭외할까요? 요리사는 무슨,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둘이 협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냈어? 어머, 형님, 그런 집에서 식구들이 먹는 음식을 내놔요. 아, 정말 형님, 너무 귀엽시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성당 파티는 못하더라도 요리는 잘 내야죠. 형님은 그냥 음식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요리를 가르쳐준 지난 날이 부끄러울 정도로 동선을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우습게 보며 그냥 음식만 나르라고 하는지 그런 생각했더니 기분이 나빠졌지만 덕분에 집들이 음식까지 하는 일은 없겠네 하고 넘어갔어요. 동서방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동서가 계산하는 동안 레스토랑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는데 거기에 보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혼자 앉는 의자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동서가 멀리서 나를 보더니 크게 웃었어요. 형님, 그것은 의자가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게 얼마 정도의 작품인데 어서 일어나세요. 사장님께 죄송해하며 저희 형님이 잘 모르셔서요. 그거 20년 전에 나온 아파트의 한 채값 정도는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형님, 잘못하면 집이 날아갈 뻔했어요. 순간에 벌떡 일어나고 수치심이 밀려 얼굴이 빨개지는 게 더는 동서를 돕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얻어먹으며 밥을 때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만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빨리 가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죠. 마침내 집들이 하는 날 동선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사한 곳은 처음 뵌 동선의 집이었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정도로 멋진 대저택이었어요. 가볍게 입은 옷이 부끄러운 정도였죠. 일하는 사람들도 정장을 차례히 입어서 나만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동서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업체에서 나와 함께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북적거렸어요. 아, 꼬장식 줄 만한 것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요.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오빠는 저녁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음식은 잘 준비되고 있어요. 형님, 제가 마당은 와인 파티 분위기로, 거실은 레스토랑 분위기로 해달라고 했는데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잘 모르실까요? 그럼 주문서랑 비교해보세요. 음식이 빠진 건 없이 왔는지 확인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가 특별히 더 성의를 표시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말만 부탁이지만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말투였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도와주기로 했으니 그거라도 해주세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문 내역을 빨리 확인하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어디쯤이야? 체크해봤는데 대충 맞는 것 같아. 나 이제 가볼게. 옷차림도 그렇고 손님들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집들이 잘해 라고 말했어요. 어머, 형님 잠깐만요. 아, 저 아직 도착 전인데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음식 날라주시기로 했잖아요. 어차피 손님들은 형님이 우리 식구라고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신경 쓰이시면 옷장에서 제 옷 아무거나 걸치세요. 제가 오늘은 30 드릴게요. 투어 시간만 계셔주세요. 왜 말이 없어요? 부족해요. 어머. 형님, 그 정도면 동네 시세보다 훨씬 비싼 수준인데 아시나요? 가족이니까 신경 써드린다는데 설마 기분 나쁘셨나요? 동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좋은 날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와서 동서 일은 동서가 해난 갈게. 배신감이 치가 떨렸어요. 돈이라는 게 형님이란 위치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허망하더라고요. 시골집을 벗어나 서울로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게 일당 30만 원짜리 식모살이었어요. 제 자신이 초라하고 가난하게 느껴지는 게
당장 몇백억이라도 빌려와 더 좋은 집을 사면서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어요. 심정이었다. 처음으로 돈 없는 제초지에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바퀴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 우리 큰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네. 잘 있었어, 우리 며느리. 와, 집 좋다, 우리도 이제 진짜 성공했구나. 1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시며 반갑다고 인사하셨다. 가족들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들어오신 거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마, 그렇게 반가워? 서프라이즈 하게 잘했지. 둘째도 너처럼 감동받을까? 근데 애들은 집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아무도 몰랐는데 숨어 있을게. 막내 며느리도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 지켜보자고. 그러면 난 숨을 거야. 제가 그동안 속을 끓이고 있다고 전혀 몰랐을 어머니는 아이처럼 숲속에 숨으면서 계셨어요. 속도 몰랐거든. 실은 그 모습이 솔직히 야속하더라고요. 모양하러 몇 분 후에 약혼식을 하는 것처럼 약간 차려입은 동서가 집에 도착했어요. 쟤를 보자마자 꽃을 안고 온 것을 안겨주며 짜증을 내더라고 해요. 아니, 손님들이 곧 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제대로 체크하신 거 맞죠? 어머, 저거 마당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형님, 제가 말씀했듯이 마당은 와인 파티 콘셉트인데 그게 뭔지 모르면 제게 물어보세요. 우선 빨리 실내로 옮겨주세요. 빨리요. 동소를 살며시 내다보며 식모 취급을 하던 자기가 키우는 하녀가 농땡이를 부린 것을 본 주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러 다가오는 동서를 발견했는데 동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하면서 다시 나무 뒤로 급하게 몸을 숨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있지 말고 빨리 이걸 옮겨주세요. 30분이나 줬으니까요. 빨리 해서 손님들 오기 전에 가야죠. 진짜 징그럽고 답답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어머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제 감정이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동서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식모인가? 하녀인가? 30 줄을 테니 빨리 하고 가. 진짜 봐야겠다고 하니까 어디서 그런 버릇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눈에 빛나는 게 없니? 돈만 주면 내가 당장 꼴이라도 흔들 줄 알았어. 내가 굶어 죽는 안이 있어도 돈은 안 받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건 말건 집으로 가려는데 결국 동서가 바닥인 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니야, 이 여자가 뭐 크로크롬하게 말을 하는 건데? 30세이시네요. 식모들이 일당보다 세게 쳐드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스러워요. 아니면 말로 형님 형편에 그 정도면 가압은 한 거 아니에요. 참나, 식모는 싫지만 그 의지는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그 모양 그 꼴로 사이즈에 맞게 상대해 주었더니 그래도 식구로서 대우해 주었더니 어디서 그때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파스타 소스를 가져다가 동서의 머리 위에 부어버리셨어요. 파티용이라 양도 상당해서 동서의 명품 드레스가 소스로 푹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뜻한 상태에서 놀랐는지 동서는 펄럭거리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녀가 하필 초록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뜨거운 불에 된 개구리처럼 그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한껏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죠. 얘가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나 없는 동안에 내 형님한테 이따위로 관 거니 순박한 줄 알았더니 아주 인간 말종이구나, 너. 그 순간에 어머니는 당황하여 주저앉았고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서방님의 사업 파트너이자 방송국 관계자인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동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동서의 모습을 보고 놀라 춤추던 손님들이 주춤하는데 어머니가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외부 행사가 아니라 집안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해서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들여서 못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네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모시죠. 교양과 예의를 갖춘 어머니의 태도에 손님들은 일제히 떠나고 계실 분들도 눈치껏 하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동서를 손으로 발휘되도록 소스를 잔뜩 뒤집어 쓴 몰골로 어머니께 빌고 있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예, 어머니, 좀 살려주시겠어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오해는 무엇인지 그 후로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손이 동서를 지방으로 걷어차고 나약한 가족을 조각조각 내어 사람들은 인간다운 예의를 알지 못하고 돈 앞에서 사람인지 개인지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면 되겠죠. 그것은 평생 고칠 수 없다.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 어서 떠나. 어머니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터인데 알아두세요. 동서는 더 머리 숙여 사과하고 또한 사과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부탁하기까지 했죠. 청담동 사모님으로부터 시골 쥐로 변할 고비를 맞이하게 된 이유 때문에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형님. 형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했잖아요. 형님 많이 챙겨드렸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잘해주고 많이 챙겨줬잖아요. 낮잠 자는 동안 너희 집개를 산책시켜주고 먹고 싶은 거 배달해주고 여기 와서 음식 나라는 거 뭐 그런 거 그때 5만 원짜리 몇 장씩 던져주면 오해가 아니게 되니까 동서. 그럼 이렇게 하자. 나한테 사과를 해. 그럼 나도 돈 줄게. 10만 원이면 되지. 그리고 먹고 떨어져. 그게 동서가 좋아하는 방식 아니야? 얼마 후 서방님이 집에 왔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냉철한 서방님은 동서 앞에서 당장 이혼 절차를 밟을 테니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했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가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싸웠었기 때문에요. 또한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며 머리를 굴리고 사과했습니다. 동생은 끝까지 넘겼지만 조부모와 손을 잡아 시골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남편이 내려올지도 모르겠다며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그 마을 집을 모두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버리면서 마지막 희망까지도 허사가 되었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의 삶은 하룻밤 꿈과도 같이 사라지고 이제 노부모와 시골집에서 느리고 소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때 소가리를 했던 제 마음을 가족들이 진심으로 다독여주면서 우리 가족은 예전의 화목함을 되찾았어요. 얼마 전 서방님은 같은 사업가인 여자친구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자 기둥으로 제 든든한 인생 스승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위협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다면 가족은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